안드레아스 모리츠의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를 읽고 나서 간 청소를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해보고 정말 간 청소가 필요한 나의 언니, 사랑하는 가족부터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이제 알았지?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한다니까. 계속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매일 꾸준히 독서해야 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먼저 간 청소를 왜 해야 하는지, 담즙의 역할과 담즙이 정체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간 청소하는 방법과 제 실제 경험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을 보는 분은 함부로 따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대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원칙을 준수해서 해야지 한두 번 해보다 말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간에 갇혀있던 독소를 장내에 풀어놓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이 책을 두세 번 읽고 확신이 가면 따라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담석이 담낭에서만 발견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담석은 간에서 만들어지며 아주 적은 수의 담석만이 담낭에서 만들어진다. 담낭에서 담석이 발견된다면 이미 간에는 수많은 담석이 존재한다고 한다. 간에 있는 담석 대부분은 담즙과 동일한 무해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 성분은 주로 콜레스테롤이다. 일부 담석은 지방산과 담관에서 나온 기타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다. 담석 대부분이 이처럼 담즙이나 유기물질이 엉켜붙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CT 등에서는 대부분 검출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담낭에서의 담석은 최대 20%까지는 전체가 무기물로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칼슘염과 담즙 색소로 구성된다. 담낭에 있는 이들 담석은 단단하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서 검사 과정에서 쉽게 발견된다. 반면 간에 있는 담석은 상대적으로 무르고 칼슘 성분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콜레스테롤이 90% 정도 차지하는 간내 담석이나 다른 지방 덩어리가 간내 담간을 맡고 있을 때만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른바 지방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뿐이다. 지방간이 되면 스스로 질식되거나 기능을 멈추기 전까지 최대 7만 개까지 담석이 생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병원에서 간 검사를 한 결과 지방간으로 나온다면 의사는 당신의 간에 너무 많은 지방 조직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아마도 담당 의사가 간내 담석이 있다고 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간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지방간이 초기이거나 담관에 생긴 담석이 쉽게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의료기관은 이처럼 중요하고 역할이 많은 장기를 구하기 위해 어떤 치료도 하지 않는다. 서구 선진국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간 속에 담즙과 지방이 뭉친 덩어리를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씩 쌓아놓고 살아간다. 이 담석은 간내 담관을 지속적으로 막는데 이로 인해 이 중요한 장기와 몸의 나머지 부분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분해하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간은 혈액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호르몬이나 알코올, 약물의 독성 물질을 조절하여 해로운 효과가 나타나는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우리는 이를 간의 해독작용이라고 부른다. 간은 혈관에 있는 특성화된 세포, 즉 쿠포세포는 소화기관에서 간으로 들어온 해로운 물질과 감염성 세균을 먹어치운다. 간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나온 노폐물을 그물처럼 얽힌 간내 담관을 통해 배출한다. 건강한 간은 분당 약 1.5리터의 혈액을 걸러내고 날마다 1리터 내외의 담즙을 만들어낸다. 이를 통해 간과 몸의 나머지 부분의 기능이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간내 담관을 가로막고 있는 담석은 혈액 내에 있는 해로운 물질을 없애는 간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담석은 또한 간이 적절한 양의 영양소와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때맞추어 배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간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하루에 0.95에서 1.4리터의 담즙을 생산하는 것이다. 담즙은 9.5 정도의 강알칼리성으로 쓴맛이 난다. 충분한 양의 담즙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위장에서 분비된 염산이 작은 창자로 넘어오면서 중화되지 않아 위장관 전체가 녹아버릴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담즙은 위액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섭취한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의 역할을 한다.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지방과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담즙이 필요하다. 담즙 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지방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 지방이 흡수되지 않으면 칼슘도 흡수되지 않는데 그러면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진다. 그 결과 혈액 내에 부족한 칼슘은 뼈에서 충당하게 된다. 담즙은 또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독소들을 배출하는데 꼭 필요하다. 간에서 각종 해독 과정을 통해 생기는 노폐물들을 담즙에 녹여서 체외로 배출하게 되는데 담즙을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하면 쉽다. 폐기물들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따라서 담즙이 부족하면 간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 폐기물, 쓰레기 등이 배출되지 못하고 간에 축적된다. 담즙의 분비가 부족하면 음식물을 소화할 수 없고 장내 세균이 남은 음식을 분해하게 된다. 뱃속에 가스가 자주 차고 부풀어 오르는 것은 이렇듯 중요한 간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 중에 하나다. 또한 담즙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산성도를 낮추고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담즙이 우리 몸의 천연 완화제 역할을 한다. 소화 흡수를 하고 남은 약간의 담즙은 대장으로 흘러내려와 장내벽에 코팅 처리를 해주는 것이다. 변비와 느린 장 운동은 담즙 분비가 지연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런데 하루 한 컵 정도밖에 분비되지 않는 담즙으로는 소화 흡수에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해독이나 장을 코팅하는 데까지 쓸 여력이 없어 보인다. 실제로 간과 담낭에 있는 담석은 정상적으로 하루에 1리터 정도 생산되는 담즙의 분비를 가로막아 하루에 한 컵 정도밖에 분비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것은 특히 지방이나 지방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했을 때 소화 과정에 지장을 초래한다. 간 내 담관에 담석이 있으면 간세포로 하여금 지방을 축적하여 비만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될수록 몸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과잉 지방을 제거하는 능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체중 감량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간 내 담관을 가로막고 있는 담석은 간세포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차단한다. 간에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면 몸 전체로 흐르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다시 림프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몸에 혈액순환 장애가 있으면 세포 외 조직에 이물질이나 해로운 노폐물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고 결국 림프관과 림프절에도 이러한 것이 넘치게 된다. 림프액의 흐름이 느려지거나 막히게 되면 가슴샘, 편도, 비장이 매우 빠르게 악화된다. 이것은 몸의 정화와 면역기관을 구성하는 중요한 장기다. 이에 더하여 담석에 잠복한 미생물은 언제나 몸에서 감염을 재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것은 림프계와 면역체계가 더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간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질병은 골관절염이 있다. 이것은 관절 연골의 재생 속도가 그것이 제거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때 발생한다. 뼈가 제대로 재생되지 않고 만성염증이 뒤따른다. 대부분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 증상 역시 오랫동안 지속된 소화장애에서 비롯된다.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조직을 만드는 곳으로 분배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뼈와 관절 연골 유지가 점점 어려워진다. 간에 생긴 담석은 소화 과정에 지장을 준다. 질병이나 좋지 못한 건강을 나타내는 증상은 모두 어디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간 내 담관과 담낭에 생긴 폐색을 뚫어주기만 해도 몸을 구성하는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들은 더 많은 산소로 호흡하고 충분한 양의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신진대사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뇌와 신경계, 내분비계, 몸의 모든 부분이 서로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겪는 대부분의 환자들의 간에는 엄청난 양의 담석이 있다. 그들의 간을 청소해보면 의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나도 간 청소를 시작했다. 간 청소는 1회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회 정도 3주에 한 번씩 해서 2달 연속 담석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지속하고 매년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한다. 먼저 지침대로 준비 과정부터 제대로 해야 부작용 없이 제대로 간 청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1회를 해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간 청소를 위한 준비 과정. 일주일 전부터 대장 청소를 시작해야 한다. 장 청소를 한 뒤 간 청소를 하고 다시 2, 3일 후에 장 청소를 해준다. 그리고 담석을 무르게 만들기 위해서 타트 체리 주스를 하루에 240ml 마신다. 두 번에 나눠서 오전, 오후 공복에 천천히 마신다. 하루에 5잔 정도의 따뜻한 물과 함께 8잔 정도의 물을 마신다. 너무 차가운 음식, 유제품은 피하고 야채, 곡물, 견과류, 천연오일, 과일 위주의 식사를 한다. 체험 일지. 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브유 한 스푼으로 3, 4분 정도 오일 풀링을 한 다음 소금물로 입안을 가글한 뒤 뜨거운 물 한 잔을 마신다. 30분쯤 뒤에 이뮨 파워맥스를 아몬드 12알 정도와 함께 먹는다. 그리고 출근할 때 뜨거운 물 750ml를 보온병에 담아서 출근해서 오전, 오후 공복에 나누어 마신다. 이때 타트 체리 주스 240ml도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눠서 천천히 마신다. 점심은 야채 위주의 정식을 먹고 저녁은 아침과 같다. 가능하면 캡슐로 된 건강식품은 피하고 오전, 오후에 스피루리나 20알씩 먹는다. 6일차. 아침에 일어나서 타트 체리 주스를 240ml 한 번에 마신다. 점심은 야채 곡물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 이후로는 물 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6시에 마금일 8정을 섭취한다. 마금일은 담관과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담석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 마금일은 8시에 섭취한다. 그리고 9시 30분에 아직 장 청소가 안 된 듯하면 정류수로 관장을 한다. 그리고 10시에 자몽즙 180ml와 올리브유 120ml를 충분히 섞는다. 5분 내에 마시고 바로 잠자리에 든다. 베개를 2개를 포개서 머리를 배보다 높게 하고 바로 눕는다. 20분 정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담석이 배출되는 데 집중한다. 20분쯤 경과 후 베개를 하나 빼고 편하게 잔다. 엎드려서 자는 것은 피한다. 6일차 체험 일지. 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올리브유 한 스푼으로 오일 풀링을 한 후 타트 체리 주스 240ml를 한 번에 원샷으로 마셨다. 잠시 후 이뮨 파워맥스 한 포를 마시고 따뜻한 물로 헹궈서 물을 한 잔 더 마셨다. 그리고 점심은 청국장으로 맛있게 먹고 1시 30분부터는 금식을 했다. 오는 길에 다이소에 들려서 담석 찌꺼기들을 걸을 뜰채를 하나 사서 귀가했다. 6시에 마금일 8정을 먹었다. 별다른 증상은 없었다. 8시에 한 번 더 마금일 8정을 먹고 대장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듯해서 약국에서 산 장청소 주스를 한 병 마셨다. 그런데 10시 반이 지나도 대장이 움직일 기색이 전혀 없다. 어쩌지? 아직 대장이 비워지지 않았는데 그냥 주스를 마셔도 될까? 잠시 고민하다가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어서 10시 40분경 자몽 주스 180ml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20ml를 30회 정도 강하게 흔들어서 완전히 섞은 후에 빨대를 이용해서 마셨다. 즉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워서 20분 동안 간에 집중해 보았다. 그런데 대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지 쥐어짜듯 아기 낳을 때처럼 25초 간격으로 배를 비틀어댔다. 한 40분쯤 통증이 지속되다가 화장실로 가서 설사를 한번 하고 나서 잠을 청하는데 배가 꾸룩꾸룩 시끄러워서 숙면을 취하진 못했다. 7일차 6시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잠시 뒤 마금일 8정을 먹는다. 8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금일 8정을 섭취한다. 8시 반 자몽즙 180ml에 올리브유 120ml를 충분히 섞는다. 5분 내에 마신다. 10시 반 신선한 과일 주스를 마셔도 된다. 1시간 정도 지나면 평상시 식사를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죽이나 채식 위주로 가볍게 먹고 과식하지 않는다. 2, 3일 정도는 수술 후에 회복 과정이라 생각하고 관리한다. 2일 후 관장약으로 다시 한번 장 청소를 통해 장 속에 아직 나오지 않은 담석 찌꺼기들을 제거한다. 7일차 일지 6시 반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마금일 8정을 먹었다.
마금이를 8알이라 삼키는 것이 고역이었다. 알맹이를 잘 못 삼켜서 2알씩 여러 번 나눠서 마시는데도 느낌이 안 좋았다. 다음번에는 앱섬 솔트를 구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8시 반에 마지막 마금일 8정을 먹고 9시경에 자몽주스와 올리브유 쉐이크를 마셨다. 변비인데 미리 장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인지 약간의 구역감이 느껴지고 시원하게 쏟아내지 못하고 거의 물을 짜내는 듯 화장실을 다녔다. 그래도 망에 걸린 녀석들이 작은 쌀알 크기에서 콩알 크기까지 수백 개가 나온 듯하다. 7일째는 하루 내내 담석이 나온다. 점심은 가볍게 죽을 시켜서 3분의 1만 먹고 환자처럼 몸조리를 했다. 내 간내 담관에서 저렇게 많은 찌꺼기들이 나오다니 믿기지 않았다. 신기해서 마치 보석을 찾듯 했다. 하루 지난 후에 한 번 더 장 청소를 해서 장내 남겨진 찌꺼기들을 청소해내면 끝이다. 1박 2일 잘 끝냈다. 2회는 3주 후에 간 청소 시 주의사항과 간 청소 후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들. 간 청소는 간내 담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을 청소해서 담즙이 제대로 잘 분비돼서 소화, 흡수, 배출을 용이하게 돕는 것이 목적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식품 챙겨 먹어도 별 차도가 없는 사람들은 간 청소를 한번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1회를 마치면서 느끼는 점은 나같이 변비가 있는 경우는 장을 깨끗이 비우기 위해 7일 전부터 적어도 2~3차례의 장 청소를 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마금일보다 앱섬 솔트를 구입해서 보다 천연에 가까운 걸로 간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간 청소 후 체액이 빠져나가 1~2kg 정도 빠지는데 빠르게 이전 체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물과 함께 0.9% 체내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 천일염이나 투겸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스피루리나를 오전, 오후 20알씩 따뜻한 물과 함께 먹으면 빠르게 몸을 회복할 수 있다. 3주 뒤 2차 간 청소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